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준서의 주제인 보고기간 후 사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기업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인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재무제표가 공표되는 시점까지는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회계기간 종료 후 결산 과정을 거쳐 기말 시점 기준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가 실시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 재무제표가 공표됩니다. 이와 같이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 합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의 유형에 따라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1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며 이 경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소급해서 수정합니다. 유형 2는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언제인지와 보고기간 후 사건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건, 유형 1인지 수정하지 않는 사건, 유형 2인지를 정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발행하기 위한 승인 과정은 경영 조직, 법적 요구사항,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완성하기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한 날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주주가 승인한 날이 아닌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로 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비집행이사로만 구성된 별도의 감독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감독이사회 승인일이 아닌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로 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경영진은 X2년 1월 25일에 X1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사회는 X2년 2월 10일에 발행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3월 15일 재무제표가 공시되었고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가 승인된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인 X2년 2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닌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로 합니다. 한편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로 종료되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으며 차기연도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합니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예로서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므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후에 배당금 지급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는 배당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 결합,
영업 중단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 당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차기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공시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보고기간 후 사건인 경우에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된 공시사항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분할 결정에 따라 분할 대상 회사, 분할 방법 등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필요한 또 다른 예로 보고기간 후에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가 있으며 그 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들이 공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보고기간 후에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이전에 회사가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의 중단 계획을 결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은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한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속기업 가정이 부인된다면 특정 계정 과목의 금액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별도의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 관련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계속기업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예시된 공시사항도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내용과 계속기업 기준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계 기준서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